어제 다른 후보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예, 다른 후보만. 어제 저도 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도 너무 못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아니, 토론회가 제가 본 것에도 세 번째인데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 갈수록 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구죠? 다 알던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합니까? 너무 또 견제한다 그럴까 봐. 네, 여기까지 아까 우리 하고. 저기 기다리면서 다 합의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자, 그러면 2번. 예. 저는 뭐 총평을 하라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니, 준표입니다 하셔야 돼요. 아, 예. 대란대치. 예? 대란대치입니다. 대란대치요? 예. 대란대치 홍준표. 너무 길어요. 예. 그럼 두세 자 정도로 해주세요. 대란. 스트롱. 뭐 대란대치 간단하잖아요. 대란대치. 스트롱 좋네요. 스트롱. 스트롱맨. 아, 그랬죠. 좋아요. 자. 스트롱. 스트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다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무 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너무 자잘한데 너무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할까요? 예. 자, 3번. 예, 찰스입니다. 이거 성공. 예, 잘 씁니다. 예, 아마 5년 후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각 후보 간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장제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내용면으로 어쩌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치개혁, 외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명 모두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없어요. 5명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유승민 후보도 아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2가지 프레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 프레임하고 DJ의 햇볕 정책 그 2가지 프레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과거 회기형 자기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한국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그러고 바로 내가 러시아에 날아가서 푸틴과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 3국의 정례화 이것부터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공약을 지금 발표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비전을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는 안보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 이거 공장장님. 그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장재현 의원님은 의원님 공약을 발표하시고 의원님이 지금 튀어보려고 하시죠. 빙의를 안 하시나 근데 유승민 의원을 왜 대변 안 할 것도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5년 후에는 장재원 아니, 토론회를 의원이 보시면서.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서 이제 평론가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승민 후보 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별명이 있나요 유승민 후보에? 없죠? 그럼 승민입니다. 예, 승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명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지목해서 지명 양자 토론. 양자 토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명 양자 토론 빙의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순서대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순서 없이 할 텐데 자 1번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저는 제인입니다. 네, 유승민입니다. 그 어제는 우리 안철수 후보의 표현이 좀 유승민 후보 좀 실망스럽던데 딴 게 아니라 평양 대사 발언이요. 그건 그냥 수사 아닙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약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유승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많은 유세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평양 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유승민 아니고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농담이다. 어떻게 그런 걸 농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나하나 하고 나간 거죠. 그거는 확인은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좀 제가 전 유승민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그리고 유승엽 의원이 장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이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섀도우 캐면을 짠 거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엽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이제 득담한 거를 가지고 답변이 더 그러니까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뭐 농담이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세장 가면 뭐 그런 정도 얘기는 그렇지는 하거든요. 않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좀 과했다. 예를 들어서 평양대사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담이었다. 그 답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간 거잖아요.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외였다는 거고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박지원 의원이 뭐 평양대사 하겠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또 답변이 여기까지 두 분 사이의 공방 여기까지 하겠는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를 디펜스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쓰셨고. 디펜스 아닌데. 디펜스는 아니지만, 예. 약간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 예,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럼 홍준표 후보. 그렇지. 예. 스트롱맨. 예. 누굴 지목해서? 문재인 후보의 어제 그 TV 토론에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말싸움을 여러 후보들이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거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시중에 문찍김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그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추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송민순 사건 이런 거 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해명도 하고 뭐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은 거는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북한에다가 달러를 그냥 박스채로 갖다 주는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20배로 자 들어보세요. 20배 늘리겠다.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예, 그리고 뭡니까 또 금강산 열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먼저 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개개 하나하나 논쟁에 대해서 입씨름이나 사실관계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유리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하나같이 안 하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관이 불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답변을 준표 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길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인입니다. 예. 우선 국민들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 문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물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0% 넘는 후보는 유일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보 말로만 외쳤지 실제로 안보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요. 보수정부 9년도 안보 실패했고 안보 무능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어지간히 해라. 그만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돌아가신 정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제일 싫어하는 정권이 민주정권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정권 정통성 있는 정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 자신들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정부 9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활기를 쳤습니까? 핵개발 다 했잖아요.
아니 그 도로 편을 그렇게 만들어줘놓고 놀게끔 만들어줘놓고 왜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덮어 씌우지 마세요.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아니 여기 예, 1대1 됐을 때 치고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저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누가 잘생긴자 이야기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뭐든지 그 지지율 순서로 가는데 그 지금 지지율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도 객관적인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냐는 보면 그보다 한 10% 정도 낮습니다. 안 낮아요. 이거 실제로 낮습니다. 그런 안 걸 낮아요.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 안 데이터로 낮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래 되니까 그거는 누가 잘생긴지 질문에도 똑같이 지지율 순서대로 가는 거고 누가 그래 되기 때문에 경제는 누가 잘 다루느냐 그 문제 물어도 지지율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객관적인 그 반론이 될 그 수가 데이터를 없고. 보면요. 경제를 잘 다룰 사람, 예. 그다음에 북핵이나 이런 안보 문제를 잘 다룰 사람, 항목별로 쭉 나 부정부패를 잘 체크할 사람 물어보면 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을 그 되는데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얘기 지지율이 들어보시라니까.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전체적인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안보를 잘 다루는 데 보면은 낮게 나온 걸 내가 유순위 봤다니까요. 질문하셨으면 답을 들으셔야죠.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할 때요. 네.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인상비평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근거가 없죠. 인상비평 우리가 그리고요. 여론조사에서 아니, 그리고 헬로 이펙트라는 게 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 전문 용어 갑자기 들어보세요.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분별을 할 때 시중에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확인되는 건 존중해야죠. 왜 그걸 자꾸 무시합니까?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 쳤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빠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론에 뭐 영향받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와 대화한다 이랬잖아요. 다 사고 쳤잖아요.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번 더 치십시오. 그 이제 여론조사 그렇고 그 독재 정부를 그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정부가 독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아니, 이미 전두환 87년 때까지는 체제 독재 이후에 정부죠. 네. 전부 다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 있어 가지고 지난 그 핵을 개발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누가 했느냐. 그래 본다면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장 그 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좀 대시고 그 얘기 좀 하세요. 헐렁한 레파토리도 아리랑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3번. 예, 잘 씁니다. 이거 잘 씁니다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찰스가 제인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갑철스 NBA 아바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했죠. 제가 했는데. 오죽 했으면 토론 주제와 약간 벗어난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많이 벗어났죠. 예,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그만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근데 그것과 추가로 하나 더 말했어요. 제가 검증의 차원에서 저의 집사람 1+1 채용 의혹 국회 상임위 통해서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서 재인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저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기 노력하고 있어요. 뭐 고용 정보원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 제출 거부하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거다. 거부를 우리가 막았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서울대에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다 해명했으니까 당신은 스스로 더 해명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빙의 밀도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자료 요구는요. 저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이용점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상임위 안 열려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 열렸다고 해서 안 주던 자료를 갑자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로서 문제 제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국회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후보로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 공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예?
서울대 의대 정원이 나왔잖아요. 아닌 거를 자꾸 본부에서 하라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국회의장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아니 그럼 왜 설명 자 안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자, 우리가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달라는 것과 증인이 아니거든요. 직문에 나온. 국회의원 차원에 달하는 것과 상임위 차원에 달하는 때 피감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 주는 폭이 틀려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 모 교사 그런 말을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익명에 숨어서 출처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하지 말고 공적인 나라에서 말하면은 반박도 가능할 것이고 그 반대 당사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대선 전이 아니라서 대선 이후라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대선 전에 정리하고 가자는 게 저 찰스의 생각입니다. 저 찰스. 빈이 100%. 제인도 빈이도를 높여서. 공장장님.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제가 답변하고 답변하고 제인입니다.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그 말 끝나자마자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다 보고 있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자꾸 남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오로지 반 문제는 하려고 후보 나오신 분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받아주시고 그러면. 아니 뭐반 문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원래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더 높았는데 저희들이 근접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등 오늘 후보 찰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엄청 솔직하세요. 승민에게 물어볼 거예요. 승민에게. 자, 평양 대사 발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어제 이제 토론의 내용 보면은 약간의 착오를 불러키는 건데 그 말을 누가 한 거냐. 그 자리에 박지원이 있고 유성엽이 있는 그 자리에 찰스 제가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찰스 없는 상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유성엽이 있는 그 지역구 사람들에서 한 거예요. 또 게다가 박지원이 평양 대사 하겠다는 말을 어제 오늘 한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나중에 통일되면은 내가 평양 대사 해보겠다 희망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 옆에 있는 지역구 유성엽 오면은 그런 말 하자. 아이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기기만 하면은 이 의원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뭐 저 찰스가 유성엽에게 장관 어디 줄게요. 아니면 박지원에게 대사 우리 둘이 합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유승민입니다. 찰스 걱정돼요. 토론하시는 모습 보면 지금 걱정돼요. 아니 왜 걱정하지 문재인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갑철순이 MB 아빠딸이 이런 소리 해가지고 디스당하고 이거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디스당하는 모습 그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적절히 답변을 해 나가느냐 그 내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국민의당은 그 많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너 장관해 이런 얘기는 그냥 의원들끼리 커피 먹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유세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남북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체 상태에서 평양 대사 그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어떻게 보면 정략적 이의가 숨어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농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찰스 정말 걱정돼요. 그만 괴롭히세요. 농담이라는 것은 농담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농담이라는 것은 저 찰스의 농담이 아니라 박지원이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마치 찰스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농담한 거다. 그런 걸로 농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네. 이 스트롱입니다. 아니, 지금 뭐 분위기로 보니까 박지원이 농담 여러 번 하죠. 저 안철수 후보를 그냥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집중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해야죠. 자, 토니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유승민입니다. 우리 찰스한테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어제 오락가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넘어갔어야 됐다.
좀 얘기 좀 그러니까 이제 평양 그 대사 얘기는 끝났고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공과가 있다. 공은 뭐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라고 있다고 표현하지 정확치 않았고 햇빛 정책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표현을 했지. 아니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제가 표현하지 여기 않았어요. 다음에 나오면 영상 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햇볕 정책과 대북 강경 정책을 어떻게 양존시킵니까? 자, 햇볕 정책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햇볕에 대한 정책인 것이죠. 대북 정책 중에 햇볕 정책만 있겠어요? 달빛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제 다른 후보만 얘기하라 그랬죠? 예, 다른 후보만. 어제 저도 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도 너무 못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아니, 코로나가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째인데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 갈수록 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누구죠? 다 알던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합니까? 너무 또 좀 견제한다 그럴까 봐. 네, 네. 여기까지 아까 좀 우리 하고. 저기 기다리면서 다 합의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자, 그러면 2번. 예. 저는 뭐 총평을 하라 하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니, 준표입니다 하셔야. 아, 예. 대란 대치. 대란 대치입니다. 대란 됐죠? 예. 대란 대치 홍준표. 너무 길어요. 예. 그럼 두세 자 정도로 해주세요. 대란. 스트롱이요. 대란 대치 간단하잖아요. 대란 됐죠. 스트롱 좋네요. 스트롱. 아. 어떤 스트롱맨. 아, 그랬죠. 좋아요. 자. 스트롱. 스트롱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다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아무 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너무 자잘한데 너무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할까요? 예. 자, 3번. 예, 찰스입니다.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이고 공장장님. 그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장재현 의원님은 의원님 공약을 발표하시고 의원님이 지금 튀어보시려고 하시죠. 저 빙의를 안 하시나 근데 유승민 의원을 왜 저 뭐 대변 안 할 것도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5년 후에는 장재원 아니, 토론회를 의원이 보시면서-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토론을 보시면서 네. 평론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승민 후보 승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별명이 있나요, 유승민 후보에? 없죠? 그럼 승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 명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지목해서 예. 지명 양자 토론. 예. 양자 토론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명 양자 토론 빙의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순서대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순서 없이 할 텐데 자 1번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저는 제인입니다. 네, 후보에게. 유승민입니다. 예. 그 어제는 전 뭐 우리 안철수 후보의 표현에 좀 유승민 후보 좀 실망스럽던데 딴 게 아니라 평양 대사 발언이요. 예. 그건 그냥 수사 아닙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공약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유승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많은 유세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평양 대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박지원 의원 같은 안철수 후보를 디펜스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쓰셨고 디펜스 아닌데. 디펜스는 아니지만 예. 약간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 예,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럼 홍준표 후보. 그렇지. 예. 스트롱맨. 예, 누굴 지목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제 그 TV 토론에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말싸움을 여러 후보들이 막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거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시중에 문찍 김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그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추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송민순 사건 이런 거 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해명도 하고 뭐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그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들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거는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북한에다가 달러를 그냥 박스채로 갖다 주는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그 20배로 아니 자 들어보세요. 20배 늘리겠다. 질문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그리고 네. 뭡니까 또 금강산 열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먼저 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경우에 유승민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농담이다. 어떻게 그런 걸 농담이라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나하나 하고 나간 거죠. 그거는 확인은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확인 한번 하면 끝날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좀 제가 전 유승민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그리고 유승엽 의원이 장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이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그 섀도우 캐면을 짠 거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엽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이제 득담한 거를 가지고 답변이 더 역대급이었어요. 저는 뭐 농담이었다. 유승민 의원도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세장 가면 뭐 그런 정도 얘기는 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과했다. 예를 들어서 평양 대사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담이었다. 그 답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또 나간 거잖아요.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외였다는 거고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박지원 의원이 뭐 평양대사 하겠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또 답변이 여기까지 두 분 사이의 공방 여기까지 하겠는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거 성공. 예, 잘 씁니다. 예, 아마 5년 후에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에 너무 자주 하지 말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각 후보 간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장제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내용면으로 어쩌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치개혁, 외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명 모두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없어요. 5명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유승민 후보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2가지 프레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 프레임하고 DJ의 햇볕 정책 그 2가지 프레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과거 회기형 자기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중국의 공동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한국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그리고 바로 내가 러시아에 날아가서 푸틴과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 3국의 정례화 이거부터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공약을 좀 발표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비전을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는 안보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